전설야당, 사랑밖엔 난 몰라, 연적과 정적, 피서, 단어, 어원. 시는 자신있건만 경전은 어렵네. 1516년 진사시에 합격한 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과를 준비하던 임백령은 경서를 읽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장 짓기는 재미있으나 경전을 들여다보면 아리송했기 때문입니다. 임백령은 읽던 책을 덮고 중얼거렸습니다. 상서를 읽어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으니 문과할 팔자는 아닌가 보네. 상서는 중국 요순 때부터 주나라 때까지의 정사에 관한 문서를 모아 지은 책입니다. 쉽게 말해 정치 역사책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루하게만 느껴졌고 급기야 책상머리에 얼굴을 대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싶거든 내 이름을 괴마로 바꾸고 상서 가운데 순전만 외워라. 무슨 말씀이냐고 묻는 순간 노인은 사라졌고 임백령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꿈일세. 어쨌든 순전만 읽자. 그는 예사롭지 않은 예지몽으로 생각하여 괴마를 호로 삼고 그날부터 오로지 순전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여러 날에 걸쳐 몇 차례 통독하고 정독하니 어느 사이 눈을 감고도 줄줄이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는 날, 과연 그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임백령은 답안을 잘 썼고 시간의 물음에도 잘 대답해 답과 3등으로 급제했습니다. 이제 내게도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임백령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성균관에 나가 석갈래를 올렸습니다. 석갈은 급제하여 처음 벼슬하는 일을 이루는 말이며 천민이 입는 가리를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임금이 하사한 술을 받아 마시고 안장을 은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여기저기 자랑스레 시가행진하면 따라다니며 축하해주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임백령은 늦은 오후 남소문 안에 있는 어느 기생집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천안 저의 집을 찾아주시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리따운 기생이 인사하자 임백령은 자신의 호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이 가는 대로 온 것뿐일세. 아마 이 말이 괴마인 모양이야. 회나무 괴자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야생풀이란 의미도 있음을 감안해 말이 그 풀을 먹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농담이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기생은 웃으며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촌놈 선비가 처음 보는 화려한 방의 아랫목에 들어누우니 하루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듯 흐릿하고 기운이 빠져 나른하게 잠에 떨어졌습니다. 임백령은 잠시 쉬었다가 나갈 생각이었으나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덧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이쿠, 내가 어사주에 취해 실수했구나. 당황한 그가 벌떡 일어나 나가려 할 때 기생이 들어오면서 방문을 막았습니다. 곤히 잠드셨기에 그대로 있었나이다. 어딜 가시려 하시나이까? 임백령이 자기 처소로 가겠다고 하자 기생은 자정이 넘었다면서 하룻밤 쉬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임백령이 주저앉자 기생은 나가서 술상을 차려오더니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기상이 참으로 멋집니다. 임백령은 괜한 칭찬이라며 어색해했으나 듣기에 기분이 좋아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생은 일어나 곱게 절한 후 평양에 있다가 수년 전에 서울로 올라온 옥매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연히 서방님을 모시게 됐으니 이는 전생의 연분인가 봅니다. 임백령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옥매향에게 술을 따라주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방에서 글만 읽던 촌놈 선비 눈에 옥매향의 외모 및 행동거지는 마치 선녀처럼 아름답게 보였으니까요. 술을 받아 마셔 양쪽 볼이 붉어진 옥매향 얼굴은 더욱 고왔기에 임백령은 단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옥매향도 출세가 보장됐고 잘생긴 임백령을 마음에 들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사옵니다. 그 말에 임백령은 술상을 물리고 옥매향을 끌어안았습니다. 21살 한창 젊은 남자의 육체는 정욕으로 끌어올랐고 18살 여인의 몸에서는 사양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느 사이 두 사람은 옷을 벗고 한 몸이 되어 연락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헉헉대는 숨소리와 쾌감에서 나오는 교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동창이 박자 옥매향은 뒷날의 기약을 여러 차례 물었고 그때마다 임백령은 다시 찾아오겠노라 언약했습니다. 얼마 후 상서원 직장에 임용되어 서울에 머물게 된 임백령은 사실상 기첩으로 삼은 옥매향의 집에 수시로 출입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백령은 옥당 결의로 승진해서도 옥매향과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대 세력가 유님이 더운 여름날 삼청동 냇가로 피소를 갔습니다. 피소라는 말은 2000년 전 중국의 방고가 부채를 주제로 한 시에서 처음 언급했으며 있는 곳을 옮겨 더위를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피소를 목적으로 열하의 여름용 궁전을 짓고 피소산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님은 여러 사람을 불렀는데 득세한 사람의 부름인 만큼 재상을 비롯해 많은 관리가 참여했고 임백령도 말석에 끼었습니다. 아울러 장안의 기생들도 거의 모여들었으며 옥매향도 단장하고 놀이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맛있는 안주에 술을 많이 마셔 취했을 때 무인 출신으로 성격이 호방하고 여색을 밝히는 유님이 옥매향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이름이 뭔고? 유님의 물음에 옥매향은 이름을 대답한 후 잔에 술을 부어 올렸습니다. 몇 차례 술을 따른 후 술자리가 산만해지자 옥매향은 임백령과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아 그 자리를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미래하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기에 둘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그 무렵 다른 이들과 잡담을 나눴던 유님이 정신을 차리고 점찍어둔 옥매향을 찾았습니다. 자중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자 유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변을 살펴봤고 계곡 한쪽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옥매향을 발견했습니다. 유님은 즉시 이름을 불렀고 깜짝 놀란 옥매향이 급히 부름에 답하며 유님에게로 갔습니다. 유님은 씩씩거리며 어이하여 밖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옥매향은 소피 보러 잠깐 나왔다고 둘러댔으나 질투심이 폭발한 유님은 대화 상대가 어떤 놈이냐며 그 정체를 캐물었습니다. 옥매향이 어쩔 수 없이 청년 결의 임백령이라고 말하자 유님은 술자리로 돌아가서 즉각 그를 불러오라고 수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자네가 임교리인가? 임백령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유님은 기생을 왜 빼돌렸냐고 힐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이나 쓰는 새님도 여자를 밝히는가? 쓸데없는 수작 말고 술이나 조용히 마시다 사라지게. 임백령은 세력가의 위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으나 속으로는 불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할수록 분한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더구나 유님이 옥매향을 첩으로 삼고자 데려갔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유님의 소나기에서 농락당하는 옥매향을 상상하노라니 임백령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내 여자를 뺏겼구나. 나도 세력을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임백령은 당시 유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윤원영과 친해질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유님은 중종의 비인 장경왕후 오빠이고 윤원영은 중종계비 문종왕후의 동생인데 각각 태윤과 소윤으로 불리며 서로 적대적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임백령은 궁궐을 드나드는 윤원영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 안면이 있었기에 어느 날 윤원영을 일부러 찾아가서
유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대인배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세력 규합에 열올리던 윤원영은 그런 임백령을 손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임백령은 이따금 유님의 집 근처를 대회하며 옥매향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기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옥매향이 임백령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유님이 바깥 출입을 일절 금지하고 바깥 소식도 두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청년 임백령의 피는 끓어올랐습니다. 하여 임백령은 소윤 윤원영의 모사를 자임하며 유님을 거꾸로 때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을사년에 장정왕후 소생인 인종이 승하했고 문정왕후 소생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세가 바뀌어 윤원영이 득세하고 임백령은 이조 판서가 되어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순간이 왔도다. 세월이 흘러서도 유님을 향한 임백령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커졌기에 임백령은 윤원영 이기 등과 모의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을 사사시켰습니다. 을사사화는 유님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대윤파에 가담했던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유님 일파가 모두 의금부에 구금되어 문초받을 때 죄인을 신문하는 주관은 임백령과 허자였습니다. 옥매향의 차례가 됐을 때 임백령은 옛 애인이었던 죄인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 심정을 헤아린 허자가 옥매향의 오랏줄을 풀어주고 그날 밤 임백령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처음에 서먹서먹한 시간을 보내다 이내 그리움이 폭발해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야 너를 보게 됐구나. 임백령의 위로에 옥매향은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금 나이를 먹고 옥살이로 야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옥매향은 몇 번 탈출을 시도했으나 붙잡혀 감금되다시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백령은 옥매향에게 이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면서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몸은 자연스레 하나가 됐습니다. 참혹한 피바람을 일으킨 을사사화는 이처럼 한 여자를 향한 두 남자의 애욕과 질투심에서 비롯됐으니 그에 대해 이근익은 연료실 기술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유님이 임백령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기생 옥매향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었으므로 임백령이 항상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유님을 역모로 올고 놓으니 을사년 사건의 발단이 여기에 있었다. 유님의 처첩과 노비를 공신에게 나누어 줄 때 임백령은 옥매향을 얻어 여정을 삼음으로써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듬해 임백령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도중 병사했습니다. 당시 48세였고 옥매향과 재회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경에서 병이 났을 때 임백령은 죽음을 예감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년은 말의 해이니 나의 호가 금화이므로 죽는구나.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